자, 오늘 이제 확통 강의 시작할 건데 이제 내신 수업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확통을 일단 전반적으로 좀 볼게요. 확통은 일단은 이제 원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열이 있고 수열, 여러 가지 조합, 이제 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 방식이지. 경우의 수가 있고. 일단은 크게 커서 얘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순열 조합을 한번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이제 융합되는 거고 간단하게 리뷰를 해주고 이제 진행할 거고,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형태의 이제 이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게 보면 이게 1이고 두 번째가 확률이야. 확률. 그래서 이제 확률 단원이 있고, 이제 크게 보면 이 확률 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요 중간에 이항정리라는 단원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까지야, 일반적으로. 그리고 얘는 기백이랑 다르게 그렇게 쉽게 출제되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도 같이 다 풀어봐야 되고, 대제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기출을 이제 부교재로 썼고, 학교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고, 지금 뭐 선행으로 하는 애들은 지금 한번 들어놓으면 3학년 때 문과 같은 경우는 편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항정리까지가 이제 중간고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학교는 확률이 조금 들어간 학교도 있어. 확률 조금 맛만 보는 정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끊기고, 이렇게 이제 확률이랑 여기 통계, 3통계 단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거든. 3통계. 그래서 통계는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조금 어려운데, 얘는 용어 정리만 잘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확률까지 가면은 확통은 개념이 있잖아.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개념 자체가. 근데 이제 뭐가 어렵냐면 문제에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얘는 확통을 잘 안 되는 애들은. 그래서 얘는 공부 방법이 개념을 쭉 정리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다른 단어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계속하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되는데 얘는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얘는 문제풀이 양을 늘려줘야 돼. 문제풀이 양을 늘려줘야 되는 단어이고, 통계는 반대야. 통계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근데 우리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확통을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되기 때문에 여기 이항정리까지를 공부를 하고 난이도를 높여서 계속 공부해 나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나고 확률이랑 통계 이제 시험 범위대로 개념을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쫙 해서 끝내는 것도 괜찮지만 차라리 이제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게 나아. 그러니까 요 부분 중간고사까지 계속 다져놓으면 어차피 이게 연결되거든. 이게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이제 기본기가.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 뭐 통계까지 다 하는 것도 좋은데 효율적으로 시험도 중요하니까, 내신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확통을 이제 계속 1년 동안 2시간 반씩 쌓이면 그게 크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두 가지야. 내신 대비하는 애들은 내신이랑 플러스 수능 수업이 같이 진행되는 건데,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순서대로 쭉 가면 내신 되고, 그리고 이제 수능으로 이제 문과 같은 경우 문과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수능으로 하는 애들은 1년 동안 이걸 하게 되면 이제 확통은 3학년 올라와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사실 문과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도 다 2학년 때 하기 때문에 완성이 된 상태로 바로 수능 준비가 들어갈 수 있어. 3학년 때 한결 수월하게 진행되는 수업이야. 그래서 일단은 기본 개념 도로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문제 푸는 스킬, 그리고 이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적용 연습,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해 줄 거야. 급하게 나가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볼 거고,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들도 다 같이 풀어줄 거야. 그래서 그런 수업이니까 참고로 알면 되고, 확통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렵지만 배워놓고 마스터하면 사실 3학년 때는 거의 안 틀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이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작할 거야. 강의를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개념 딱 정리해주고, 기본 어떻게 이제 문제 적용되는지 연습 보여주고, 이제 문제풀이는 내가 아이패드로 쏙 들어가서 좀 유치해. 그 아이패드로 내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짜자자 마프 시너지로 풀어줄 거니까, 마프 시너지를 준비하라고 이제 얘기했지. 그래서 마프 시너지로 문제풀이 강의. 그래서 개념, 문제풀이 마프 시너지 아이패드로 풀어주고, 다시 또 개념,
이제 이렇게 아이패드로 풀어주는 형식으로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의 개념을 이제 할 거야. 첫 번째가 원순열을 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 순열과 조합 복습을 해보자. 순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배웠지? N permutation R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냐면 뜻이 이거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한다. 이게 순열이지.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여기 끊고 일렬로 배열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일렬로 배열한다는 것 자체가 순서가 있는 거고, 이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를 고려할 때 사용해야 되는 공식이야. 그래서 n 퍼뮤테이션 r은 얘네가 알고 있잖아. 공식은 이렇게 계산하지. n 팩토리얼 그리고 n에서 r 빼서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1학년 때 배웠지? 맞아?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도 계산해도 되지.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높아주는 거야. 이렇게 r개.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4 퍼뮤테이션이다. 그럼 얘를 4팩, 2팩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얘는 4 곱하기 3이잖아. 4부터 시작해서 2개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면 2잖아. 하나 더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가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거야. 그래야 r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순열 공식을 유도했고, 복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순서가 이제 항상 있다는 거고, 조합이라는 것은 순서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배웠어.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딱 여기서 여기까지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모두 경우의 수라는 거지. 얘네 둘은 경우의 수. 물론 다 셀 수도 있지만 그 세는 것을 공식을 이용해서 조금 복잡한 것을 좀 간단하게 빨리 셀 수 있다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고, 조합이라는 건 n 컨비네이션 r고,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치? 그래서 얘는 공식 계산이 이렇게 하지. n 컨비네이션 r은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그리고 r 팩토리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순열과 조합의 관계인데, 이건 아셔야 돼. 결국에 이거잖아. n 퍼뮤테이션 r이라는 놈은 의미를 보는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먼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그럼 조합이지. 그리고 그 r개에 일렬로 배열하면 r 팩토리얼, 순서를 부여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화장실, 교무실, 교실 청소를 시킬 거야. 그럼 얘는 4 퍼뮤테이션 3이잖아. 순서가 있잖아. 왜냐면 4명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 교무실, 1번, 2번, 3번 여기 청소시킬 거니까 이거 다르니까 얘네들 4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이렇게 줄 세울 거잖아. 그래서 4 퍼뮤테이션 3이고, 얘는 4명 중에 3명 이렇게 A, B, C를 뽑아서 이 3명 A, B, C를 여기다가 줄 세우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관계고, 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면 사실 이 조합이라는 공식이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것 자체가 r팩으로 나눈 거잖아. 그래서 n 퍼뮤테이션 r을 r팩으로 나눴고, 여기까지가 순열 공식일 거고, 이거 r팩으로 나눴으니까 앞으로 우리 경우의 수 단원에서 r팩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r명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서를 없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문제 풀 때 없앤다. 순서를 파괴한다. r명의 순서를 파괴한다. 이렇게 하자. 말이 순서를 파괴하자. 이 얘기야. 그래서 r팩으로 나눠주면 앞으로 순서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렇지? 줄 세우고 그 줄 세우는 거 없애려면 r명의 순서로 나눠준다. 그래서 나누기 r팩은 앞으로 순서를 고려하지 않게 한다면, 만약에 순서가 있는 상황에서 순서를 없앤다 그러면 r명이면 r팩으로 나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1학년 때 니네가 배웠던 순열과 조합 공식이랑 리뷰야. 그지?
리뷰를 안 해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계산하는 거 기본이야. 그지?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순열에서 처음에 나오는 원순열에 대해서 아주 가장 기본기, 문제 푸는 스킬이 아니라 기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수능에 평가원에 출제되는 아이디어는 뻔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얘가 뭔지 알아야지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개념을 이제 적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원순열이라는 건 뭐냐? 원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n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얘는 그냥 n 팩토리얼이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번에 n명을 원형으로 배열한다. 그럼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문제에서 주기도 해.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뭐 단 문제에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경우의 수로 본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원순열이구나. 그리고 n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공식 자체가 n 빼기 1 팩토리얼이 이렇게 돼. 맞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왜 이게 n 빼기 1 팩토리얼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거야. 얘는 원순열이고 n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n 팩토리얼이지만 원형으로 배열하면 n-1 팩토리얼이고 얘가 왜 n-1 팩토리얼인지 지금부터 보여주고 잘 봐. 내가 요 A, B, C를 일렬로 한번 배열해 볼게. 그럼 얘는 3팩, 즉 6가지지. 6가지 나열해 보자. A 기준, 항상 경우의 수는 케이스 분류가 일단 기본이야. 이 케이스 분류를 하는 이유는 기준을 잡아서 중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빠뜨리지 않게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한 목적이야. 그래서 이 케이스 분류는 너무 많이 평가원에서 나와. 요새 경우의 수 문제는 다 세는 거야. 케이스 분류에서. 그래서 이제 얘를 나열해 보면 A를 맨 앞에 놨을 때 BC, 그 다음에 A, CB, 그 다음에 B, A, C. 이게 사전식 배열별로 배웠지. BCA, CAB, CBA 이렇게 6가지가 나오거든. 근데 이 6가지를 일렬로 배열할 때 다 다른 걸로 가야 되잖아.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근데 얘를 내가 원형으로 이렇게 배열해 볼게. 6가지를. 회전에서 일치하는 거 같은 걸로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요 자리랑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A부터 이렇게 순서 써볼게. 이렇게 돌면서 A, B, C 썼어. 이 두 번째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C, B야. A, C, B. 세 번째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 A, C야. B, A, C. B, A, 참 썼다. 없애보자. B, A, C야. 그지? 그럼 이제 녹색과 노란색의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보면 얘는 이게 순서가 A가 이렇게 니네가 A라고 생각해봐. 그럼 A의 오른쪽에는 B가 있고 왼쪽에는 C가 있어. 그지? 얘랑 이 녹색을 보면 A의 오른쪽에는 C가 있고 왼쪽에 B가 있지. 그럼 얘는 다른 조합이지. 그지? 근데 이제 얘는 A의 오른쪽에 C가 있고 왼쪽에 B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회전하면 얘가 나오겠지. 이렇게 회전하면 얘가 나오겠지. 이렇게 회전하면 얘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원순열에서는 같은 거다. 맞아? 여기까지 지금 배열한 거지 내가. 그럼 근데 BCA를 배열하면 B, C, A가 그지?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 A의 오른쪽에는 B가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야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CAB를 배열하면 C, A, B가 될 거고 A의 오른쪽에 B가 있으니까 얘랑 똑같구나. 그래서 이거 노란색으로 A, B, C야 이렇게.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지금 이렇게 똑같잖아. 이렇게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똑같고 마지막으로 CBA를 배워가면 CBA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A의 오른쪽에 C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거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봐야겠지.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거니까. 요거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봐야겠지. 아, 그러면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봐야 되니까 3으로 나눠주면 얘는 몇이냐면 2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 얘가 3명을 1열로 배워가면 3팩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3 빼기 1팩, 그래서 2팩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원순열.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3팩인데 얘를 세 가지가 한 가지로 봐야 되니까 세 개를 하나로 봐야 되니까 3으로 나눠줬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엄밀히 말하면 이거지. n팩 나누기 n인데 얘는 사실 n-1팩이니까 아, 원순열로 배열하는 방법의 이제 기본기를 장착한 거예요. 우리는 n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면 뭐다? n-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제 문제 풀기 전에 그 문제 푸는 스킬에 대해서 이제 좀 볼 거예요. 요거는 좀 이렇게 돌려보면서 계속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일단은 문제를 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원순열은 기본적으로 상황이 좀 복잡해지면 풀기 어려운 게 기본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해법은 뭐냐면 고정시킨다는 건 그냥 일부를 배열하는 거야. 일부를 배열하게 되면 그 후에는 원순열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냥 순열이야. 원순열이 아니고 그냥 순열이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원형으로 배열해놓고 다른 경우의 수 3개야.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냥 말을 만들어낸 거야 지금. 즉석에서 문제를 생각하면서 다른 경우의 수를 파악한다. 이렇게 하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오케이? 그래서 원순열 제일 좀 쉽게 푸는 거는 고정해놔. 그럼 그 순간부터 원순열이 아니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내가 여기다가 이제 4명을 배열할 건데 여기에 이제 정우성 졸라 잘생겼지. 그 다음에 현빈 이렇게 있고 나 있어. 나. 그 다음에 이제 너 있어. 너. 학생, 여학생. 그럼 생각해봐. 여기 정우성이랑 현빈을 이렇게 그냥 배열을 해놨어. 그럼 이제 자리가 이렇게 할게. 4개를 배열하는데 하나, 둘, 셋, 4개를 배열하는데 여기 정우성이랑 현빈을 이렇게 배열해놓으면 이제 생각을 해봐. 여기 내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쳐봐. 그럼 너네 입장에서 생각해봐. 너네는 여기 앉는 거랑 다르지. 왜냐면 여기 앉게 되면 얘네 여기 앉아 있으면 현빈은 왼쪽에 있고 정우성은 오른쪽에 있잖아. 맞아? 오케이? 그래서 니네가 근데 여기 앉게 되면 현빈은 오른쪽에 있고 정우성은 왼쪽에 있잖아. 그래서 고정해버리는 순간, 일부를 배열해주는 순간 원순열이 파괴가 되고 얘를 원순열을 파괴시켰다고 해. 파괴시키고 그럼 결국에 이제 그 다음부터 순열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아직은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네가 잘 감이 안 와. 그 다음 이제 원형으로 배열해놓고 얘는 언제 쓸 거냐면 원순열 유사. 원순열은 아니지만 원순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경우의 수를 파악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원형으로 배열해놓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건 이거야. 잘 봐. 내가 원순열이라면 만약에 4명을 이렇게 5명을 해볼까? 5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면 잘 봐. 4팩토리얼 하지 이렇게. 그럼 원순열로 배열해놨지. 그리고 나서 니네가 앉아보는 거야. 너가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어차피 쫙 회전하면 서로 달라지는 경우의 수가 맞아? 몇 개야? 없지.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정삼각형이래. 이렇게 6명을 배워달라고 그래. 그럼 얘 원순열이랑 유사하단 말이야. 원순열이 유사한데 얘를 6명을 원형으로 그냥 일단 배열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경우의 수를 파악해서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니네가 이제 앉아보면 되는 거야. 니네가 여기 앉았어. 근데 여기 앉았어. 이것 두 개 다르지. 근데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똑같지. 왜냐면 이게 돌리면 여기 얘 이리로 올 거야. 그지? 여기랑 여기 똑같다고. 그래서 서로 달라지는 경우의 수가 두 개다. 이렇게 풀어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원순열을 파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원순열을 원형으로 배열해 놓고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심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원순열의 기본기야. 알겠어?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조작 이런 것들은 문제 푸는 스킬로 보여줄 거야, 선생님이. 오케이? 그럼 일단 원순열 기본 개념은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지? 이제 시너지 문제풀이로 다시 할게.